2014 시즌 두산 베어스는 송일수 감독 아래 사실상 잃어버린 1년을 보낸 뒤 빠르게 그의 후임자를 선임합니다. 제10대 김태형 감독, 베어스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던 원클럽 매니저, 10년이 넘는 배터리 코치 생활을 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그의 첫 감독 커리어가 시작된 것이죠. 꽤나 많았던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두산은 시즌 초부터 선두권 싸움을 했습니다. 노히트를 달성하고 폭망해버린 외국인 투수 마야와 루츠, 로메로로 이어지는 답없는 외국인 타자를 데리고 있었지만 국내 선수들의 활약으로 이를 메꿨죠. 꾸준히 로테이션을 돌며 18승을 올린 유희관과 FA로 데려온 장원준, 불펜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준 함덕주, 이현승 등 좌완 투수들의 활약이 컸고, 타선에서는 공격형 포수로 거듭난 양의지를 비롯해 허경민, 오재일, 박건우, 민병헌 등의 활약이 더해졌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정규 시즌을 3위로 마쳤지만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차례로 통과하고 2010년대를 지배하고 있던 삼성 라이온즈마저 꺾으며 한국 시리즈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무려 감독 데뷔 첫 시즌에 거머쥐게 된 우승,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두산 베어스는 역대 최강의 팀 중 하나로 거듭납니다. 니퍼트, 장원준, 보우덴, 유희관으로 돌아갔던 4명의 선발진과 팀 타격 7관왕을 차지할 정도의 핵타선을 바탕으로 어느 한 팀도 두산에게 상대전적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리그에서 93승을 찍으며 압도적인 우승을 가져갔고, 한국 시리즈에서는 판타스틱4 선발진을 앞세워 NC를 상대로 단 한 번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우승을 만들어내죠. 김태형 감독 역시 KBO 감독상 등 감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을 싹쓸이하게 되었죠. 재계약 후 맞이한 2017 시즌, 지난해 미친 활약을 펼친 두산의 선수들이 WBC에 대거 차출되면서 시즌 준비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재원을 향한 믿음의 야구와 성적 부진이 겹치며 팬들의 비난이 이어집니다. 전반기를 5위로 마치게 된 두산은 에반스의 미친 타격감과 더불어 후반기 상승세를 탔고 최종 2위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NC를 만나 3승 1패로 승리를 가져갔지만 좋지 못했던 선발 투수진을 너무 길게 끌며 실점이 늘어났고, 결국 한국 시리즈에서는 기아를 넘지 못하며 3연패 달성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어느덧 김태형 감독의 4년차가 된 2018년 4월까지 승률 7할을 달렸고 사상 최초의 올 좌타자 라인업을 들고 나오는 진풍경까지 연출시킵니다. 외국인 타자 역대 최하급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던 파레디스가 있었음에도 팀은 순항하였고, 김태형은 6월 15일자로 역대 최소 경기 감독 300승을 찍게 됩니다. 팀은 최종 93승을 기록하며 부임 후 두 번째 정규 시즌 우승을 이끌게 되었는데, 문제는 한국 시리즈였습니다. 마무리 김강률의 부재나 타선의 침묵도 있었지만 그가 밀어붙이던 믿음의 야구가 독이 되어 돌아오며 SK의 업셋을 허용하게 되죠. 2019 시즌을 앞두고 안방마님 양의지가 NC행을 선택했지만 두산은 여전히 우승 후보였습니다. 이 시즌엔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유독 돋보였는데 린드블럼과 페르난데스가 각각 투타 최고의 모습을 보이며 선두 싸움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후반기 8월 중순까지만 해도 한참을 앞서 있었던 SK의 무난한 우승이 예상되었지만 두산의 상승세와 SK의 부진이 겹치며 기어이 최종전의 승률 동률을 만드는 데 성공하죠. 당시에는 타이브레이크가 없어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한 두산이 정규 시즌 우승을 가져가게 되었죠. 한국 시리즈에선 1, 2차전을 모두 끝내기로 가져가는 살떨리는 승부가 펼쳐졌고, 3연승 뒤 맞이한 4차전에서 유희관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2회 5점 차로 점수가 벌어지는데요. 페르난데스를 과감히 빼고 박건우 대신 국회성을 투입하는 기가 막힌 용병수를 보여주며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양아들이라 불리며 까였던 오재원이 이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경기의 마침표는 배영수가 찍게 되었죠. 미라클 두산을 만든 김태형 감독은 시즌 종료 후 3년 28억이라는 역대 최고 대우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2020년 김태형 감독은 841경기 만에 500승을 달성하게 되지만 팬들의 큰 환영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10월이 되었음에도 가을 야구를 장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투수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산 베어스는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팀이었습니다. 10월에 7할에 가까운 승률을 기록하며 정규 시즌 3위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한국 시리즈까지 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나 KT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선 유희관을 빠르게 내리고
김민규를 기용한 뒤 플렉센으로 3이닝 세이브를 시키는 신들린 투수 운용을 보여주기도 하죠. 한국 시리즈에선 아쉬웠지만 여전한 두산의 저력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어느덧 김태형 감독의 7년차 시즌으로 접어들게 되고 FA가 된 최주환과 오재일이 팀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6월 들어 투수진이 붕괴되었고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하게 되며 한때 순위는 8위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하지만 여태 봐왔듯 시즌 막판 두산 베어스는 가을을 향한 대각성 모드에 돌입하는 팀이었고 최종 순위 4위로 정규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와일드카드전부터 시작하게 된 포스트 시즌이었지만 단기전의 승부사 김태형의 두산은 키움, LG, 삼성을 도장 깨기 하면서 무려 7년 연속으로 한국 시리즈에 향합니다.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무색하게 하는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개학 마지막 해인 2022년 진짜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많았고 이번엔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최종 순위 9위를 기록했고 구단 역사상 최다 패를 정립하게 됩니다. 두산 팬들이 결코 기억하기 싫은 악몽 같은 시즌이 되었고 김태형도 이 시즌을 끝으로 두산과의 동행을 마무리하게 되죠. 끝이 좋지는 못했지만 두산에서 3번의 우승과 4번의 준우승을 이끌며 한국 야구의 최고의 명장 반열에 올라서게 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두산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자 두산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보여준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감독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서울에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부산으로 내려온 김태형이 과연 롯데마저 살려낼 수 있을까요? 2024년의 롯데 자이언츠에 또 하나의 기대 요소가 생겨버렸습니다.